예, 안녕하십니까. 송원재TV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주도로 당내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석하는 봉사활동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 행사에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후보 4명은 불참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무리하게 행사를 추진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좀 급하게 연락을 하고 행사를 급작스럽게 만들고 당내 대선 후보들 사이에 또 친목을 좀 도모를 하고 서로 상견례도 하고 또 흥행 홍보에 도움이 되자 이런 취지로 행사를 열었는데 지지율 상위 그룹에 있는 4명의 후보가 모두 불참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현재 대선 출정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부인을 대신 참석하게 했는데 나머지 윤석열은 개인적인 일정, 유승민도 개인 일정, 또 홍준표도 지금 휴가 중인데 개인적인 일정을 내세웠습니다. 후보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굳이 당대표가 이런 행사를 추진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개인적인 지지율을 모으는 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굳이 당에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을 비롯한 당내 유력 주자들 간의 긴장관계,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전 긴장관계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대고 자신이 뭐 하고 싶은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가릴 것 없이 많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데다가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주도권, 적극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경전은 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예상했던 부분이고 이런 긴장관계에 크게 무게를 실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기습 입당을 하면서 이제 이준석 후보를 좀 패싱한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분명한데 이제 윤석열, 최재형 후보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은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당대표의 역할은 거의 없어집니다. 당내 경선 후보들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역할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당내 후보들 중심으로 모든 경선 과정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의 당 후보가 뽑히게 되면 당규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사실상 당대표를 겸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많은 대선 후보들이 굳이 이준석 대표와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는 그런 일은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이 연대해서 손잡고 가는데 약간의 긴장관계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무게를 실을 필요는 없다. 앞으로는 당내 경선 후보들, 특히 지지율이 높은 지금 현재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의중대로 많은 부분들이 움직일 수밖에는 없다. 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그 긴장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로 꼽히는 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산하에 직속으로 경선 후보들의 검증단을 만들겠다. 또 검증단의 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을 임명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윤석열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친윤 의원으로 꼽히죠.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오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2가지입니다. 김진태 전 의원이 좀 적합하지 않다. 김진태 전 의원은 대표적으로 윤석열이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대표적인 윤석열 저격수로 꼽혔죠. 김진태 단장이 좀 적합하지 않다. 또 2번째로 검증단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당대표 직속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경선관리위원회에 두는 것이 맞다. 과거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2007년이었죠. 경선을 할 무렵에 그때도 검증단을 구성을 했는데 경선관리위원회에 뒀다. 이런 2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도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다른 많은 후보들, 대선 후보들의 의중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또 지금 이번 국면에서 굳이 검증단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윤석열에 대한 검증, 이 후보들 간 서로 검증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굳이 이번 경선에서 지금 대선 후보도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겨루던 그때와 같이 검증단이 꼭 필요한가라는 부분 회의적인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장점도 있고 리스크도 있죠. 가장 이준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 이 합당하는 부분을 놓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고조의 지금 서로의 공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독자 출마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독자 출마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자 이준석 대표가 또 오늘은 어제 국민의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철부지 애송이에게 휘둘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이가 철부지 애송이라고 얕잡아 보느냐, 계급을 보고 경례를 하지 사람을 보고 경례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발끈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개인적인 안철수에 대한 이 감정을 숨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때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합당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논리,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때 부적절하게 전당대회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를 하면서 지금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갈수록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에 대한 공격, 비난, 비판의 수위는 계속 높여갈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내 후보들, 윤석열을 비롯한 이제 당내 후보들을 자신이 컨트롤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걸 자신도 알고 있거든요. 안철수,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합당 부분이 지금 상당히 꼬일 대로 꼬여버렸는데 여기에는 이준석과 안철수의 이런 어떤 감정 싸움, 이준석의 불필요한 언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안철수의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합당 부분을 놓고는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합당을 하겠다라고 자신이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 합당 과정에서 당명을 바꿔라라든지 당헌 당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애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당명을 바꾼다라는 부분은 이미 이전에 당명은 바꾸지 않기로 서로가 합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또 당명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무엇 때문에 지금 합당에 대해서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걸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좀 실패를 했고요. 또 시기도 놓치면서 상당히 궁색한 입장에 안철수 대표가 놓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의 비난은 더욱 높아져 갈 것인데 안철수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독자 출마 가능성을 비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회동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서로 더 이상 감정 싸움을 이제는 하지 말고 당대표끼리 만나는 그런 결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독자 노선을 걷겠다. 제3지대에서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와는 적정한 시기에 만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에 남아서 그러니까 중도층, 안철수는 실용 중도 노선이지 않습니까? 중도층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어느 정도 확보하는 이 작업이 정권 교체, 야권의 지지, 전체의 지지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으면 됐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입장입니다. 지금 중도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11월 달에 가서 후보 단일화 작업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가서 국민의당과 그때 합당을 이룬다면 안철수의 입장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이렇게 손을 잡고 중도로 확장하는 이런 작업을 펼쳐도 충분히 야권 지지층에 안도감을 주면서 정권 교체의 기틀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설득력이 있는 까닭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이재명의 음주운전으로 거의 엉망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재명이 음주운전을 한 번 했느냐 아니면 2번 이상 했느냐. 탤런트 김부순이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하면서 주장을 했죠. 2번 이상의
18조 원을 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재명과 같이 생활을 할 때 들었다. 깊은 밤중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해서 뭐 굳이 대리운전비 아까운데 왜 부르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재명이 음주운전으로 2번 걸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리면 면허증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서 술이 거의 다 깼는데도 대리운전을 불러갔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음주운전이 2번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이 지금 이야기하는 2004년 자기가 음주운전 한 번 했다라는 건 그게 벌금이 15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에 거의 대개의 경우에 벌금이 7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다른 대선 후보들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을 향해서 음주운전을 몇 번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섰고, 이재명은 자신이 이미 밝혀온 이 한 번의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음주운전, 이재명의 음주운전이 2번 이상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 이게 지금 김부선의 말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다른 김부선의 많은 주장들도 맞을 수 있다.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게 되고, 음주운전 자체도 2번씩이나 했느냐. 그 다음 가장 중요하게 이재명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재명은 치명타를 입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음주운전 공방전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는. 고맙습니다.